믿을 수가 없어. 한국 병원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야. 한 여자가 병원 로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몇몇 환자들은 여자를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니. 이 여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셀레나예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중국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행이 그렇듯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지만 공항의 번잡함 속에서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표지판, 안내 방송, 사람들의 수다 등 온갖 소리와 기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죠. 거대한 바다 속의 작은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길을 물어보는 것부터가 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가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사람들과 저 사이에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이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버스를 탔더니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외국인 승객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고 저는 그 속에 섞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차장이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어요. 중간에 내릴 수 없다는 것까지요. 다음은 현지 시장입니다. 중국어를 연습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색채, 냄새, 소음 등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과일을 사려고 했는데 그냥 말해 두자면 가리키고 추측하는 일이 많았어요. 결국 제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과일을 사게 되었죠.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어떤 수준이었냐 하면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모든 단어에 대해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장벽 없이 대화하는 것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 미란다의 추천으로 한국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란다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맛있는 음식, 전통과 초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조화 등 한국이 가진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한국으로 떠나는 날까지도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조금 고민했지만 용기를 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걱정과는 달리 한국에 착륙하자마자 가슴이 벅차오르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본 공항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어서 중국에 남겨두고 온혼잡하고 혼란스러웠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상호작용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종종 외부인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고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정중한 예의뿐만 아니라 호기심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발목을 삐끗하게 된 것이죠.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발목 염좌는 흔한 부상으로 발목을 삐끗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갑자기 멈춰 서게 됩니다. 발목 염좌는 흔한 부상이지만 낯선 환경에서의 부상은 괜히 더 아픈 듯한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의 돌봄과 공동체 문화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진료소까지 길을 안내하는 것이 도움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달랐습니다.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도움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베푼 친절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여러분이 눈에 띄게 고통스럽고 불편해 보이는데 군중 속에서 얼굴만 마주쳤을 뿐인 친절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낯선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연민과 공감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관심과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공동체 정신의 강력한 반영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병원은 현대적인 시설과 전문 인력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의료 서비스는 신속하고 효과적이었고 이로써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병원의 현대적 시설에 놀랐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설은 환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통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등록 절차가 효율적이었고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은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전문가들이 제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서비스 정신을 알게 되어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문성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고도로 숙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외국인 환자를 다루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제 부상의 특성과 치료 계획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정도로 소통이 쉬웠던 국가는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궁금해졌어요. 발목을 삐끗해 한국에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에 대한 가슴 뭉클한 만남이었고, 중국에서의 경험과 비교되는 경험으로 서로 다른 문화가 공감과 도움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병원에 머무는 내내 저는 한국 의료의 특징인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행정 직원부터 의료진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원활하고 효과적인 치료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모든 일의 근면과 정확성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신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병원 시설 자체도 긍정적인 경험을 더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최신 의료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대성은 장비뿐만 아니라 병원의 운영 시스템, 기록 보관, 환자 정보 관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국 의료에는 기술적 효율성 외에도 문화적 측면의 배려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병상 태도, 내 고민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 내 편안함과 안녕을 우선시하는 모습에서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목의 붕대를 단단히 감고 명확한 회복 계획을 세운 채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제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국가 인프라의 필수적인 부분인 시스템을 접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의료 서비스를 중시하는 사회에 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 병원 방문은 단순히 육체적 치유를 위한 여정이 아니라 한국 의료 시스템의 내재된 효율성과 배려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료의 발전과 문화적 뉘앙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놀랄 만한 것들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꿈만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이용하기 쉬운 대중교통은 중국에서 버스를 타고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 영어로 된 안내, 방송 등 모든 것이 이동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또한 중국에 있을 때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언어가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조금이라도 구사할 수 있었고 영어를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 심지어 K-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벗어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한국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강릉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인심입니다. 한국에서는 우서른을 공경하는 것이 문화의 근간이며 강릉과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공경이 풍부한 친절로 보답됩니다. 지나가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현지 노인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제스처는 여행자를 그들의 세계로 초대하는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세대와 문화를 잇는 다리와 같아서 그들의 풍부한 유산을 감상하고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강릉에 머무는 내내 이곳의 사람들과 무언의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미소, 인정의 고개 끄덕임,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교류였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친절과 인류애라는 보편적인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친절의 중요성,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는 것, 경청과 나눔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던 중국의 번잡함과는 아주 반대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인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서른에 대한 존경심, 공동체의 가치, 전통과 현대의 균형 등 이 모든 것이 제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중국 교실의 위계 질서는 상당히 수직적인 편입니다. 교사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상호작용은 대부분 일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듣고 필기만 하며 질문이나 토론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지식에 대한 깊은 존중을 키웠지만 창의적인 사고나 열린 토론을 위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학업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공부에 투자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기대의 무게는 무거웠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수월성을 중시하는 교육 시스템이었지만 자칫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후 저는 다른 교육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교육에 대한 존중은 똑같이 강했지만 혁신과 비판적 사고를 향한 노력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모든 학생들이 그러하듯 어느 정도의 학업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문제 해결과 창의성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교실의 분위기는 상호작용이 활발했습니다. 교사들은 질문과 토론을 장려하여 보다 역동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재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더욱 몰입하여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은 거리와 가정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는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 더욱 연결되어 있고 접근성 높은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통합은 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한 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교실 밖에서의 학생 생활도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는 과외 활동이 경쟁과 성취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업적 성공이 가장 중요했지만 음악, 예술, 사교 활동에 활기찬 문화도 있었으며 이는 학생 발달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학습 접근 방식의 다양성과 그것이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사회를 형성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재건한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외부인에 대한 놀라운 따뜻함과 개방성, 다른 문화를 기꺼이 포용하는 동시에 자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려는 의지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의 핵심은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언어 장벽에 부딪히며 인내의 중요성과 비언어적 소통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서로 답답해졌고 차라리 몸으로 대화하는 것이 나을 정도였으니까요. 도저히 언어를 배울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한자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아주 쉬웠습니다. 원리가 있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의사소통의 용이함이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특히 친절과 공동체의 힘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 혼잡한 도시에서도 느낄 수 있는 소속감, 식사부터 축하 행사까지 모든 것에서 느껴지는 공동체 정신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고향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라도 한국에 재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적응력을 키우고 다양한 관점에 감사하며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따뜻함, 혁신, 활기가 넘치는 한국은 과거와 미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물리적 여행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르지만 회복 탄력성, 친절, 지식 추구라는 인간 경험의 공통분모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멋진 경험을 안고 더 성장한 상태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복귀한 후에도 한참 동안 한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 교육 과정 등을 한국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작은 반도가 왜 이렇게까지 강해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납득하고 또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기회가 되면, 아니, 시간을 내어서라도 한국에 재방문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 이상의 의미를 남겼으니까요.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사연도 꼭 봐주실 거죠? 미국의 한 가정집, 부부는 아직 앳된 얼굴의 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급기야 딸을 붙잡고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릴리예요. 서울에서 처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호기심 많은 학생이 거대한 대도시 한가운데 에너지와 생동감으로 가득 찬 도시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죠. 스카이라인은 네온 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깜빡이는 간판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군중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제 주위를 맴돌며 항상 움직이고 깨어있는 도시의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제가 시작한 일이 얼마나 거대한 일인지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광활하고 활기찬 문화와 전통의 풍경 속에서 작은 점에 불과했고 고향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공기는 제 감각을 자극하는 수많은 냄새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길거리 음식 노점이 즐비했고 각 노점마다 한국의 미식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매콤한 양념,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기대감으로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경쾌한 리듬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가 상점과 카페에서 울려 퍼지는 케이팝, 음악이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음악의 에너지가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끊임없는 에너지, 시민들의 집단적 심장, 박동과 맥박을 같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거닐다 보니 마치 만화경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통 한복의 생동감이 도시 건축물에 세련된 현대성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번화가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고풍스러운 사찰이 엄숙하고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춤을 추며 공존하는 곳이었죠. 한국식 바비큐를 처음 맛본 순간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의 지글거림, 공기를 가득 채우는 진한 스모키, 향,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폭발하는 맛의 향연은 미식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단맛, 매운맛, 짭조름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한국식 바비큐는 혀끝에서 춤을 추는 맛의 교향곡이었습니다. 대담하고 활기차며 완전히 매혹적인 한국의 정수를 담은 순간이었습니다. 탐험을 계속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도시의 중심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온사인이 길잡이가 되어 미로처럼 얽힌 거리 사이로 저를 이끌었고 매번 새로운 광경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은 짜릿했고 날이 갈수록 저는 서울의 끊임없는 에너지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역동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맛있는 음식과 활기찬 문화가 있는 이 도시는 더 이상 지도상으로만 볼 수 있었던 머나먼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쓰기 시작한 제 이야기의 한 장, 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과 소음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는 순간 서울에서의 모험이 잊을 수 없는 발견과 성장, 경이로움의 여정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수업에 참석하고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열정을 발견한 곳은 주방이었어요. 저는 항상 요리를 좋아했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재료, 기술, 전통 등 모든 것이 요리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제 하루는 탐험하고 배우고 요리하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부터 경주의 유서 깊은 거리까지 전국을 여행했어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족이 그리웠고 한국에서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셰프가 되고 싶다는 제 꿈은 어쩌고요? 익숙한 모든 것에서 멀어져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끼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친절하고 재미있으며 저만큼이나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가 가보지 못한 한국의 곳곳을 보여줬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음식들을 소개해줬어요. 그는 제 가이드이자 친구였고 곧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죠. 그의 이름은 민호였고 서울의 더운 여름날 한 줄기 신선한 바람처럼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동네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여느 날처럼 한국의 새로운 식재료를 탐구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거기서 앞치마를 두른 민호가 나타났어요. 그는 내가 식재료를 고르는 것을 도와줬고 우리는 음식과 레시피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함께 저녁을 요리하기로 했어요. 민호와 함께 요리하는 것은 마치 매일이 첫눈 오는 날 같았어요. 민호는 주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웃고 썰고 요리하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민호에게 제 미국 이야기와 요리에 대한 사랑, 셰프가 되고 싶은 열망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그 주방에서 우리는 그저 음식을 사랑하고 서로의 곁에서 즐거워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아주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시를 탐험하며 새로운 레스토랑을 찾아다니고 음식 축제를 방문하고 요리 수업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느 외국인 커플이 그러하듯 언어 장벽, 문화적 간격,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도 있었죠.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어머니께 민호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문화적 간격과 거리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미국에 계신 어머니는 제한된 정보와 낡은 인식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단순히 제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사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한국 생활과 사회의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둔 더 깊은 걱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곳이 아닌 익숙한 미국 환경에 정착하는 모습을 항상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위해 한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 경험, 도시의 안전과 현대성, 풍부한 문화, 제가 만난 따뜻한 사람들을 공유했습니다. 활기찬 거리, 평화로운 공원, 민호를 통해 알게 된 역사, 현대적 발전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갖고 있던 1차원적인 시각을 깨고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한국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대화와 사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머니는 곧 이해와 수용하는 자세로 한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민호에 대해,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과 열린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뒤 민호는 아름다운 한강변에서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물 위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과 산들바람이 어우러져 환상적이었어요. 민호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피크닉을 준비해왔어요. 그가 한쪽 무릎을 꿇자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식 계획은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저희는 한복과 관습적인 의식을 갖춘 한국 전통 예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미국에서 날아와 처음으로 제가 사랑에 빠진 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심지어 한국의 정치적 상황까지 걱정하셨죠. 부모님이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낡은 고정관념과 뉴스 단편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죠. 그들은 제가 너무 다른,
너무 이질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우리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맛보셨어요. 한국의 따뜻한 환대, 풍요로운 문화, 활기찬 서울의 모습을 경험하셨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민호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배려심 많은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두려움과 편견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영상통화와 업데이트가 도움이 되었죠. 그들은 제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저와 민호와의 관계에서 존중과 사랑을 보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문화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그들이 장기 체류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서울은 분주한 도시 생활뿐만 아니라 고즈넉한 공원, 유서 깊은 고궁, 정겨운 동네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거리의 청결함, 도시의 안전성에 놀랐고 이는 이전의 오해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진정한 미식가였던 어머니는 서울의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어머니의 오감은 완전히 새로운 향과 맛의 향연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식의 도시로 유명한 서울은 그녀의 놀이터가 되었고 그녀는 서울의 모든 곳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모험은 서울 음식의 필수 요소인 포장마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장마차는 한국 요리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떡볶이, 깨끗한 기름에 잘 튀긴 모듬튀김, 재료가 많이 들어간 김밥, 잘 삶은 어묵 등 다양한 음식에 놀랐고 각각의 음식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파를 많이 넣은 파전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광장시장을 돌아다녔는데 수많은 노점상들이 다양한 한국 전통 간식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녹두전인 빈대떡을 맛보고는 요리의 걸작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조리 도구의 왁자지껄한 소리 등 시장의 활기찬 에너지가 체험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탐험은 길거리 음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도 마찬가지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급 레스토랑을 여러 군데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갈비찜 등 다양한 한식의 우아한 플레이팅과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파인 다이닝 경험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각 요리는 미각과 시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바비큐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였습니다.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것이었고 불고기와 삼겹살을 직접 요리해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접시에 음식을 나눠 먹는 한식의 공동체적인 면모는 개인주의적인 식사, 문화에 익숙한 어머니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미식 여행은 전통 찻집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그녀는 고유한 한국 차 마시기 의식을 경험했습니다. 오미자차와 유자차 같은 섬세한 맛의 차를 마시며 그녀는 한국 차 문화의 섬세함과 세련미에 감탄했습니다. 머무는 내내 어머니의 미각은 서울의 맛에 끊임없이 놀라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식이 김치의 대담함과 고추장의 매운맛뿐만 아니라 맛의 미묘함, 재료의 균형, 식감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왜 서울이라는 장소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반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서울은 더 이상 이국 땅의 도시가 아니라 미식의 모험이자 맛의 여정, 그리고 평생 간직할 만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음식 문화를 탐험하는 여정은 새로운 맛과 요리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발견하는 여정이었고 이를 통해 그녀는 존경과 찬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일상을 경험하셨죠. 민호와 제가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서로의 문화를 어떻게 존중하는지, 어떻게 함께 삶을 꾸려나가는지 보셨죠. 그들은 우리 집과 레스토랑에서 전통을 융합한 우리의 조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룬 결혼식은 꿈만 같았어요. 전통 예식이라 조금은 긴장했지만 민호네 가족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도와주셨어요. 부모님도 전통 예식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놀라워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시고 한국이 단순히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저희 또 다른 고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응원해 주셨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한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셨고 방문할 때마다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사람,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죠. 엄마는 고향에서 한국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아빠는 한국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실감합니다. 미래를 확신하지 못한 채 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아내이자 당당한 셰프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외국 생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고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다리를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민호와 저는 레스토랑을 확장하고 한국의 곳곳에 지점을 열 계획입니다. 한미 퓨전 요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계속 나누며 세계 곳곳에 서울의 맛을 전하고 싶어요.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사랑, 이해, 수용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평화와 행복을 찾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두 팔 벌려 저를 품어준 도시, 두세 개를 포용하는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도시 서울에서 제 집을 찾았습니다. 제 이야기의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보물을 발견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과 그 너머의 더 많은 모험을 기대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아이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시험당하는 기분이야. 그렇다고 한국까지 가는 건 조금 아니잖아. 불 꺼진 방에서 한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심각한 분위기인 걸까요? 포기하고 싶다는 건 아이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삶을 뒤바꾼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사벨라입니다. 저는 모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인생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즐거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갓 태어난 아들, 제2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미국의 작고 아늑한 아기방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제2의 피부의 붉은 반점 몇 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초보 엄마들처럼 저절로 사라지는 일반적인 아기 발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진이 퍼지고 악화되어 제2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끊임없이 긁어서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뿐만 아니라 남편인 알렉스와 저 역시 불안함과 걱정의 밤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제이가 피부 질환을 앓게 되면서 기쁨도 잠시뿐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방문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연고와 새로운 처방전, 그리고 완치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크림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전보다 더 심하게 증상이 다시 재발하기 일쑤였습니다. 한때는 부드러웠던 아기의 피부가 이제는 붉고 성난 물집으로 훼손된 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제이의 상태는 단순히 신체적 증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족 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지친 하루로 이어졌습니다. 알렉스와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종일 고된 노동으로 인해 부부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우리는 무력감을 느꼈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아기의 고통을 덜어줄 기력이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인터넷으로 눈을 돌려 도움이 될 만한 포럼과 웹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마존에서 한국산 로션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피부 상태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부모들의 극찬과 후기가 넘쳐났죠. 모든 후기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보기 위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로션을 주문했습니다. 로션이 도착하자마자 제2의 피부에 로션을 발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꾸준히 약을 도포해준 결과 서서히 붉은 피부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가려움증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제2의 눈물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희망과 정상의 기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승리는 한국 스킨케어와 치료법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많은 로션이 실패했는데 이 로션은 왜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국 스킨케어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답을 찾다 보니 한국 스킨케어의 원칙, 천연 성분에 대한 강조, 피부 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킨케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식습관,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접근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죠. 피부 상태 관리에 있어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식의 기본인 발효식품이 어떻게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읽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 한국으로 피부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놀라운 효과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찾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모험이었죠. 아기의 피부 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구 반 바퀴를 여행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알렉스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제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국으로의 여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전통과 관습을 탐구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 아기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장이 막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장면이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장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근거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아기를 치유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등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여권을 손에 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한 후 문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희망의 여정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우리는 제이와 우리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미국의 풍경을 뒤로하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고 고향의 조용한 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분주한 대도시였습니다. 네온사인, 분주한 거리, 전통 건축물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의 조화 등 모든 것이 압도적이면서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적응의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을 탐색하며 그 효율성과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현지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것부터 유서 깊은 궁궐과 사찰을 방문하는 것까지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서울은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였고 매번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탐험 중에도 저희의 주된 관심사는 제2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피부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유명한 여러 피부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클리닉에서의 경험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본국에서 경험했던 급한 상담과는 달리 시간을 들여 제2의 상태를 심도 있게 파악해 주었습니다. 습관, 일상생활, 가족력에 대해 질문하며 제2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제2에게 한방 목욕과 침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제이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맞춤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의사는 이러한 치료가 식습관 변화 및 스킨케어와 함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술이 현대의학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시술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이에게 첫 해방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치료 외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 자체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관습과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평화로운 저녁 산책을 즐기거나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는 등 소소한 삶의 기쁨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도 얻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부모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조언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여정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위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국에서의 체류는 단순한 의료 여행이 아닌 인간적인 교감과 연대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제2의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왔지만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포용하는 문화, 증상을 넘어 사람 전체를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 균형과 조화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피곤하지만 완벽한 성취감을 안고 호텔방으로 돌아왔고 매일매일 제2의 치유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에 그치지 않고 아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열린 마음의 힘과 전체적인 시각으로 건강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습관, 새로운 희망으로 무장한 채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과 이해의 층위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국 땅에 온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인의 리듬과 뉘앙스를 받아들이며 한국인의 삶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피부가 치유되면서 우리 가족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흐리게 했던 끊임없는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과 웃음의 순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이가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놀고 탐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더 이상 제이의 호기심과 장난기를 막는 장벽인 피부병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붉지도 긁지도 않는 제이의 모습을 보며 울컥할 정도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병원 진료, 식단 조절, 문화 체험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평소 미국에서 자주 먹던 기름진 음식, 예를 들어 파스타, 햄버거, 자극적인 재료가 들어간 빵 등 대신 제이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를 고르기 위해 재래시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친절한 상인들이 한국 전통 요리를 만드는 팁을 알려주면서 식료품 쇼핑은 대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아파트의 주방은 한국식 레시피를 실험하는 풍성한 실험실이 되었고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제이를 위한 치유식을 만들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식단과 스킨케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 챙김과 균형에 대한 한국적 관행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은 공원에서 가벼운 조깅을 하는 현지인들과 함께 일상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 단위로 산책을 하며 서울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사색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존된 전통 가옥이 늘어선 좁은 골목을 거닐며 깊은 평화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번잡한 서울의 도시 풍경과는 대조를 이루며 소박함, 자연과의 조화, 느린 삶의 속도를 중시했던 옛 한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머무는 내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계속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최첨단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치료는 자연 치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2의 피부 전문의는 영양사 미타니사와 함께 협력하여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제2의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거칠고 자극받은 피부는 이제 부드럽고 깨끗해졌습니다. 미소도 더 밝아지고 웃음소리도 더 잦아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배운 교훈과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한국에서 실천했던 습관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이에게 많은 치유를 가져다준 식단 변화, 스킨케어 루틴,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을 귀국 후에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설렘과 함께 한국을 떠난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2의 병에 대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삶과 건강, 웰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등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는 깊은 감사를 느끼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2를 치료해준 의사와 의료진, 새로 사귄 친구들, 우리를 반겨준 문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경험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미국 생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로 가득 찬 귀국 비행기는 사색에 잠겼습니다. 쉽지 않으리라는 건 알았지만 우리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뿐 아니라 한때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땅의 지혜로 풍요로워진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의 믿음에 대한 도약은 정말 치유와 희망으로의 도약이었으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한국 땅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건강, 균형,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리움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높이 솟아오르자 한국에서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수많은 교훈 등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복귀 후 처음 며칠은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리듬, 음식, 관습, 심지어는 우리에게 제2의 자연이 되어버린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움이 강해질수록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한식의 요소를 식단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게 된 건강한 요리를 재현할 식재료를 찾기 위해 현지 아시아 시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한국식 스킨케어를 일상에 도입한 결과 제2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맑고 건강하게 유지되었고 이는 우리가 받아들인 순한 천연 제품과 실천의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던 마음챙김 운동과 가족 유대감 형성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제2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서적, 정신적 웰빙을 키워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유와 발견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친구들과 커뮤니티 사이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제2와 저희의 변화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교훈을 확장하고 건강과 웰빙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옹호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한국 문화와 균형과 조화의 철학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또한 다른 문화와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을 탐구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각 문화마다 고유한 지혜와 관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다양한 문화, 특히 한국 문화의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특별한 추억과 이야기가 담긴 물건들로 집을 꾸몄습니다. 한국 음악이 생활 공간을 가득 채우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이 서가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집에 한국의 정수를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이는 건강한 피부를 가진 아이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배우도록 격려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열린 마음과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고 이러한 교훈을 제이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 가족 이야기의 결정적인 한 장이 되었습니다. 용기와 희망,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포용하는 치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었죠. 때때로 우리가 찾는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 있으며 안전지대를 벗어나야만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2의 치유를 위해 떠난 한국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개인적인 성장과 발견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인간 정신의 강인함, 희망의 힘, 세상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준 여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내린 결정과 그 여정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치유와 성장의 길로 인도한 믿음의 도약이었으며 한때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으로 더욱 풍요로워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와 심오한 지혜를 지닌 한국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놀라운 치유와 발견의 여정을 상기시키며 언제나 우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